준비요. 오늘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에는 새창살 대신 첨단 보안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거리의 모든 모퉁이에는 잠들지 않는 눈, CCTV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기록하며 경찰의 강력범죄 검거율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유괴나 소위 묻지마 범죄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느끼는 체감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꾸준히 관리되거나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낯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앱에 모르는 사람이 타면 본능적으로 구석으로 몸을 피하고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신뢰가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마라는 말이 생존을 위한 제1계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합니다. 위험의 실제 크기와 위험을 인식하는 징도가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자가 나타나야 공포를 느꼈다면 지금의 우리는 사자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1%의 가능성을 담은 고화질 영상을 하루에 수백 번씩 소비하며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를 떨게 하는 것은 눈앞의 흉기가 아니라 내 손안의 화면 속에서 무한 반복되는 타인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이제 발생할 사건이 아니라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돌려봅시다.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올 법한 골목길, 대문을 열어두고 살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 시대를 정이 넘치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그 시절의 정은 과연 순수한 인류애였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비공식 상호, 감시 및 구조 시스템이었습니다. 골목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던 노인들의 시선은 지금의 CCTV보다 훨씬 강력한 보안망이었습니다. 낯선 외지인이 마을에 들어오면 누군가는 반드시 묻습니다. 누구네 집에 왔어? 이 질문은 환영인 동시에 검문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낯선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분류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혹은 누구의 지인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은 금세 아는 사람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낯섦은 해결해야 할 과제였지 배제해야 할 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구조는 우리를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쓰기 위해 줄을 서고 시장에서 흥정을 하며 싫든 좋든 타인의 온도를 느껴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부딪히는 것은 일상의 소음과 같았습니다. 귀찮지만 견딜만한 것,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웃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설계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을 분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효율 중심 사회가 낯섦을 비용으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시간과 감정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통성명을 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은 극도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은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사람과 대면하여 나누는 1분의 대화보다 키오스크의 무기질적인 화면이 훨씬 편안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타인과의 만남은 이제 우리가 제거해야 할 노이즈가 되었습니다. 둘째, 디지털 필터 버블이 낯섦을 연습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만을 보여줍니다. 나와 다른 존재, 낯선 가치관을 마주할 근육이 퇴화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와 다른 타입, 틀린 사람을 넘어 불쾌한 존재가 됩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안전지상주의의 제도화입니다. 이제 범죄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민간에게 전가됩니다. 건물주는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카드키 보안문을 설치해야 안전한 건물을 임대한다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를 학원차에 태워 밀폐된 공간으로만 이동시켜야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개인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보안 서비스를 구독합니다. 낯선 사람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수록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책임을 면피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외부인을 막았습니다 라는 문구는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면죄부입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은 부주의가 되지만 철저히 배제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은 불가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설계의 끝에서 누가 미소 짓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화면 속에 머물수록 플랫폼 기업의 광고 수익은 올라갑니다. 세상이 무섭다고 느낄수록 보안산업과 보험산업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외부인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프리미엄 단지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 가격은 치솟습니다. 공포는 이제 가장 강력한 상품이자 자본을 돌리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 견고한 설계도 아래에서 질식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플 때 도움을 청할 곳 없는 1인 가구, 길을 잃어도 물어볼 곳 없는 노인, 늘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주민과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낯섦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낯섦을 제거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 안에 갇혔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위험할까?
가 아니라 왜 우리는 서로를 위험하다고 믿어야만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를 확인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밖으로 나가는 문을 꽁꽁 걸어 잠글 때 당신을 도와줄 누군가가 들어올 기회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을 먹고 당신의 고립을 양분 삼아